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오늘은 흔히 듣는, 가끔 들어본 적이 있는 ATP가 뭘까요? ATP는 생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용어입니다. 이름하여 아데노신 3인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요거 ATP에 대해서 좀 쉽게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자, ATP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스테르 들어보셨죠? 이 우유의 이름이 프랑스의 화학자 이름을 따온 것인데요. 이분은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생물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스테르는 1860년도에 미생물이 설탕을 이산화탄소와 알코올로 분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효모의 살아있는 능력, 생기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1907년 독일의 생화학자 부우너는 파스테르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효모가 아니다, 다른 게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효모 안에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발효가 이루어진다고 하며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5년 영국의 화학자 아서 히든과 호주의 생화학자 윌리엄 영은 무기인산염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서 히든과 함께 연구한 과학자들은 ATP를 발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요. 드디어 1929년 독일의 과학자 카를 로만이 효모와 설탕을 포함하는 세포작용을 관여하는 에너지원을 연구하였는데요. 이때 설탕을 분해하는 불완전한 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설탕 리보스에 연결된 아데닌 3개의 바로 ATP였습니다. ATP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다양한 과정을 통해 힘을 발생시킵니다. ATP는 미생물과 식물, 바퀴벌레, 사람, 동물에까지 존재를 하며 ATP가 발견이 되는 곳은 어디에나 개체 복잡성과는 상관없이 항상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ATP, 아데노신 3인방의 구조를 보시면 단백질 합성과 DNA, RNA의 구성요소인 아데닌과 ATP의 구성요소 리보스로부터 3개의 인산염을 인산결합을 하여 ATP를 생성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직접적으로 힘의 원천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ATP를 합성하는 데 이용이 되며 ATP가 합성되고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는 ATP가 합성되고 분리되는 작용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ATP를 공부하다 보면 AMP, ADP, ATP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AMP는 아데닌과 리보스로부터 한 개의 인산결합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AMP의 M은 모노입니다. 흔히들 모노는 1인극을 말하는데요. 인산이 한 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DP는 아데닌과 리보스로부터 2개의 인산결합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ADP의 D, D는 DI, D는 교향곡 1악장, 2악장 할 때 2악장, D라고 하는데요. 2개라고 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ATP인데요. ATP의 T는 3가 아니라 TRI, 트라이앵글처럼 3을 뜻할 때 TRI를 사용합니다. 아데닌과 리보스에 인산이 1개 붙었는지 2개 붙었는지 3개 붙었는지에 따라서 AMP, ADP, ATP로 구분이 됩니다. 이 그림은 ATP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ATP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한 분자는 산소 6개와 만나 6개의 이산화탄소, 6개의 물, 그리고 38개의 ATP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지방 한 분자는 산소 23개에 만나 16개의 이산화탄소와 16개의 물, 그리고 129개의 ATP를 생성합니다. 에너지 효율면으로 봤을 때는 탄수화물이 지방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운동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지방 제거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산소가 많이 있어야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운동 시 산소를 체내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실시해 주시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유산소 운동으로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로 1시간 이상 운동을 했을 경우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지방이 90%까지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ATP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몸을 움직일 때 어떠한 에너지원을 통하여 움직이는지 알아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많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고갈이 되면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는 아미노산을 간에서 분해하여 글루코스로 전환시킨 후에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강도 지속적인 무산소 운동 또는 저항 운동은 근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 또한 저항 운동을 실시하기 전에는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잘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운동을 할 때도 무리도 없고 근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즉시 프로틴과 같은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근손실을 줄이고 근육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제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산소를 끊임없이 잘 공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해주셔야 지방을 잘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후다닥 뛰었다가 쉬고 또 후다닥 뛰었다 쉬고 이러한 운동은 몸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살을 빼보시겠다고 한강을 달려보시겠다 하면서 숨이 머리까지 차오를 때까지 막 뛰었다가 앉아서 쉬고 또다시 숨이 막 머리까지 차오를 때까지 뛰셨다가 앉아서 쉬고를 반복하는 이런 달리기는 살을 빼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탄수화물을 고갈시켜서 배를 더욱 고프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ATP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가볍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운동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ATP,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헤이맨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ATP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 헤이맨은 다음에 또 즐거운 운동과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